금보다 비싼 금속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현대산업에서 금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필요한 물질입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중국은 이 자원을 무기로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목을 조르려 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미사일까지 히토류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약점을 파고들었죠. 대한민국 산업계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려던 중국의 거대한 도박은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자원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9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을 향해 언제든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다고 위협했죠. 그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중국입니다. 가격은 폭락하고 고객들은 떠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2년 사이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의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해봅니다. 이야기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하이테크 산업의 심장부인 일본은 순식간에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국의 자원은 언제든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자유무역의 규칙을 깨는 행위였지만 당시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자 중국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 기술까지 수출 통제 목록에 올리며 서방 세계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전기차 모터와 풍력발전 터빈의 핵심 소재인 네오디뮴 연구자석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업계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공급을 끊는다면 삼성과 현대차의 공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경제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매장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채굴과 재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환경 오염을 무시하고 저가 공세를 펼쳐 경쟁국들의 광산을 고사시켰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을 비롯한 전 세계 히토류 광산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의 덤핑 가격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방은 싼 가격에 취해 안보를 팔아넘긴 셈입니다. 그 결과 히토류 원석을 캐내어 자석으로 만드는 전 과정, 즉 채굴, 분리, 정제, 합금, 자석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중국 내에서만 완결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관련 특허까지 싹쓸이했습니다. 전 세계 히토류 관련 특허 출원의 급증은 중국이 기술 장벽까지 쌓아 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탈출구가 없어 보였습니다. 덩샤오핑이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히토류가 있다고 말한 지 30년, 그 예언은 서방 세계의 악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효율성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한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끌려다닐 수 없다. 탈중국, 즉 공급망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IRA와 유럽의 CRMA는 사실상 중국산 자원을 배제하기 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였습니다. 기업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포스코, 삼성,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지도 위에서 중국이 아닌 다른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미국 주도의 광물 안보 파트너십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정보 공유와 공동 투자가 활발해졌습니다. 자원 동맹이 형성된 것입니다. 자본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광산으로 향하던 투자금이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잠자던 광산들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잊혀졌던 재련 기술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추출 기술들이 실험실을 나와 현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공급망 다변화 노력이 가시화되자 히토류 가격은 안정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중국의 독점이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베팅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히토류 비축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100일분이 넘는 재고를 확보하여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하는 완충지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자원 외교가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은 곳은 몽골입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이자
히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이 나라는 한국에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몽골에는 고품질의 히토류가 다량 매장되어 있지만 기술과 인프라 부족으로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본, 기술과 몽골의 자원이 만난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방문과 희소금속 협력센터 설립은 양국의 협력을 상징하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탐사부터 개발까지 함께하는 파트너십입니다. 하지만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입니다. 자원을 캐내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야 하는 지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늘길을 여는 방안과 제3국을 통한 우회 루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부가 가치로 가공하여 부피를 줄인 뒤 항공으로 운송하는 전략도 포함됩니다.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히토류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인 베트남 광산은 한국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입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구축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채굴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길 원하기에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또한 든든한 우군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호주 광산 기업과 협력하여 흑연과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원광을 국내에서 재련하고 가공하여 최종 소재로 만드는 아시아의 히토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 등의 대규모 전구체 및 가공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재련 과정을 한국 내재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히토류 지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만 오던 붉은 화살표가 사라지고 몽골, 베트남, 호주, 브라질 등에서 오는 다채로운 화살표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 이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기업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지혜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변화는 가격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중국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려 하면 한국 기업들은 우린 다른 대안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은 뗍니다. 광산 개발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고 싹은 이미 트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수비라면 이제 이야기할 기술 혁신은 공격입니다. 아예 히토류를 쓰지 않는 기술, 게임의 룰을 바꾸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전기차 모터에 히토류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히토류 관련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바로 탈히토류 기술의 등장입니다. 그 중심에 페라이트 자석이 있습니다. 철과 산소 등 흔한 재료로 만드는 페라이트는 히토류 자석보다 자력은 약하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구하기 쉽습니다. 기술자들은 모터 설계를 개선하여 페라이트 자석의 단점을 극복했습니다. 이제 보급형 전기차에는 굳이 비싼 히토류 자석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가전제품 모터에서 히토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세탁기, 에어컨 컴프레서에 히토류 없는 모터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재활용입니다. 폐차된 전기차나 버려진 스마트폰에서 히토류를 추출해 다시 사용하는 도시광산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 빈국이지만 도시광산의 잠재력은 엄청납니다. 다 쓴 자석을 녹여 99% 순도의 히토류를 다시 뽑아내는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히토류에 대한 절대적인 수요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중국이 공급을 통제해도 우리가 덜 쓰면 그만인 구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KIST와 같은 연구기관에서는 히토류를 대체할 완전히 새로운 합금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게임 체인저입니다. 기술 공유도 활발합니다. 한미일 3국은 대체 물질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며 중국의 기술 독점에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이 자원을 이깁니다. 석기 시대가 돌이 부족해서 끝난 게 아니듯 히토류 시대도 더 나은 기술의 등장으로 저물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중국에게 거대한 딜레마를 안겨주었습니다. 히토류를 무기화하려 했더니 오히려 소비자들이 대체제를 찾아 떠나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글로벌 히토류 생산 점유율은 2010년 98%에서 최근 7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처가 늘어나자 히토류 가격은 하락했고 이는 중국 광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쓴 대가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자원 무기화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세게 쥐면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과도한 통제는 이탈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중국 내부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미얀마 등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채굴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원석 공급 자체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원료 수급난을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은 히토류 카드라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세계는 예전처럼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외침에 내성이 생긴 것입니다. 최근 중국이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한 것은 원자재 통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한 마지막 발악에 가깝습니다. 이 틈을 타 한국은 중국이 빠진 글로벌 공급망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뀐 완벽한 예시입니다. 중국의 자원 독점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자간 경쟁의 시대, 기술과 외교가 자원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환경입니다. 서방 세계가 그동안 히토류 채굴을 기피했던 진짜 이유는 바로 환경 오염 때문이었습니다. 히토류 1톤을 정제하는 데는 황산이 포함된 유독성 폐수이 0톤이 발생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국토를 희생하며 전 세계에 싼 자원을 공급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ESG 경영이 필수가 된 시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피 묻은 다이아몬드처럼 오염된 히토류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서방의 친환경 제련 기술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미생물을 이용하거나 폐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공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저품위 광석에서도 히토류를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친환경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시장은 더 비싸더라도 깨끗한 히토류를 원합니다. 중국산 저가 히토류는 환경 규제 장벽에 막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배터리 여권 제도처럼 히토류의 채굴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투명한 공급망은 한국에게 유리한 운동장입니다. 결국 환경 기술이 곧 자원 안보입니다.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제조 강국의 노하우를 살려 친환경 제련 플랜트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중국이 환경을 파괴하며 쌓아올린 독점의 성은 환경을 보호하며 쌓아올리는 기술의 파도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토류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도는 역설적으로 전 세계의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공급망 다변화, 대체 기술 개발, 그리고 친환경 공정까지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토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자원도, 어떤 국가도 영원히 세계를 인질로 잡을 수는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자원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제2, 제3의 히토류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튼튼한 동맹, 그리고 유연한 외교 전략만이 자원 빈국인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중국의 오판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지혜와 기술은 무한합니다. 히토류 전쟁의 승자는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하는 자원 지도를 어떻게 보시나요? 페라이트 자석이 히토류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깊이 있는 국제 정세와 경제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국제렌즈였습니다.